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드입니다. 2월 2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델타시티 브루지오린 청약 결과 나왔죠. 대박. 10% 반등의 인생을 걸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에코 델타시티 브루지오린 청약 결과 평균 한 12대1, 11대1, 12라고 적어볼게요. 12대1. 이 정도 수준이면 청약이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대박이다 이런 수준 아니죠. 10대1 정도 경쟁률 되면 완판이 가능한 정도의 그 정도 수준. 그렇다면 엘코 델타시티 그 이전에 분양했던 곳 푸르지오라든지 센터포인트라든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전에는 한 45대 1의 경쟁률, 그 더 오래전에 분양했던 곳은 경쟁률이 거의 80대 1, 네, 80대 1. 이 변천사를 보시면 80대 1, 45대 1, 12대 1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하여튼 분양가가 4.9억 요 정도 수준이죠. 확장하고 이것저것 하면 5억이 살짝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대구에 비하면 양호하다 이런 수준입니다. 대구에는 만약에 이런 곳을 지금 분양을 했다면 최소한 6억부터 시작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나마 분양가가 조금 낮게 느껴지는 부분, 근데 5억도 큰 돈입니다. 어제도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주택구입 부담지수 지난 3분기, 22년 4분기 3-4분기라고 말해야 되죠. 22년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83.7. 야, 부담스러워졌네. 집값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모든 것을 상쇄하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올라갔어요. 자, 요거 매수 시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중위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걸로 봤더니만 웬걸 중위 매매 가격이 어제 치솟는 거 보셨어요. 금리도 근래 들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3개월치 평균치를 보면은 금리도 올라가 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1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소득은 단 48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마 소득까지 줄어들었다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훨씬 더 올라가는 결과를 나왔을 겁니다. 자, 원리금 부담 비율이 100이라는 말은 자기 소득의 4분의 1을 집 사는데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자, 그렇다면 4-4분기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22년에 4-4분기. 하지만 저 데이터를 넣어서 확인해 본 결과 100을 훌쩍 넘어서 버립니다. 부산 집 사기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그 매수 포인트를 언제를 보느냐? 요 살구색 선을 위아래로 꿀렁꿀렁 하면서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마다 매수 포인트가 생기는데 사실 지금은 매수 포인트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금리라는 부분이 누군가는 높게 적용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낮은 것을 적용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매매 중위 가격이나 이런 것들 한 요 수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21년 3-4분기 정도 수준 주택구입 부담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70 정도 특례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는다면 이 정도 금리로 집을 사는 사람은 옳다. 지금 옳다. 근데 주택구입 부담지수 높은 금리를 일반 대출 금리를 받아서 적용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경우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소진된 이후에 찐 흐름이 이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2월의 거래량 맥스 2,000건까지 전 대비 100%까지 물량 거래 증가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부분. 여기에 누군가가 굉장히 조바심을 느낍니다. 부동산은 심리잖아요. 이미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실제 거래로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 성공했다. 야, 규제 해제보다 돈을 풀어서 거래량을 살려놓으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사더라.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물량이 왜 자꾸 늘어나냔 말이에요. 42,194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어제 오늘 큰 폭으로 증가하는 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진다면 놀라운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전세 물량 17,406건. 이게 많이 빠졌어요. 연초 대비 거의 한 7-8% 정도 물량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절대치는 높다는 부분 계속 상기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월세도 연초 대비 물량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팔려고 하나요? 전세 월세 다 걷어들이고 이참에 팔자. 누군가는 기회가 왔다. 이때 팔자. 또 누군가는 지금 안 팔면 못 판다. 이런 분위기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야, 큰일 났다. 반등이 시작되었다. 이제 진정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연초 대비 줄어들었는 모습이고요. 아파트 거래량 102건. 연일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습니다. 현재 2월 현재 793건, 그리고 1월 달의 거래량은 전년 동월을 이미 넘어선 상태죠. 793건, 거의 800건 정도 되는 거래량. 12월의 방송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 거래량이 350건, 400건 정도, 400건 거래니까 거의 2배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4월의 거래량이 몇 건이었나 확인해 보니까 1011건이에요. 그렇다면 2월의 거래량은 아마 2000건을 뛰어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떻게 쓰이느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봐야 되겠는데,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심리도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등 야무지게 거의 한 10% 정도 반등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하는 곳, 대형 평형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사직 롯데캐슬더 클래식 가격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래도 있었거든요. 요거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일부 반등했구나. 야, 그러면 얼마나 더 반등할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10% 반등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판다고 생각해 봤을 때, 야,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마진도 남기고 하려면은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가줘야지 내가 먹을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요런 느낌인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10% 반등도 용하다. 이런 느낌. 네. 벽산 아파트 25% 정도, 25% 정도. 확실히 뭔가 좀 수치가 조금 낮아진 것 느낌도 들지만, 그 전에 느낌이 한 32% 정도 하락했던 느낌이었다면, 지금 반등하는 느낌은 한 28% 정도. 물론 고점 대비 요렇게 보시는 게 더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센텀 비스타동은 35% 정도 하락해서 7억 5천. 연산자이 대형 평형 6억 8천. 6억 이상 거래량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제법 많이 보여요. 그리고 반등했다는 느낌 일부 들기도 해요. 더샵 명지포스트 월드 3단지 23% 정도. 그리고 25% 정도. 시청역 비스타 동원 30% 정도. 한번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 같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 분명히 누군가는 엄청나게 띄워댔을 거예요. 엄청나게 띄워대는 사람이 사고 싶어서 가격을 띄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항상 지나치게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은 항상 상흔을 남기고 지나가더라고요. 서면 아이파크 1단지 30% 정도 하락해서 6억 3천.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6억 3천.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분위기로 가다가 살짝 느낌. 어떤 아파트는 5% 정도 반등, 어떤 아파트는 10% 정도 반등.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산 더샵 30% 가까운 하락. 대현 힐스트리트 부르지오 20% 정도. 6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이렇게나 많다니. 돈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돈 없어도 6억 이상 아파트 웬만하면 살 수 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빵빵합니다. 내 돈 한 3억 들고 3억짜리 집을 살까 고민하다가 웬만하면 이런 것들 다 손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 돈으로 심리를 살려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한 개 더 사고 기존 집을 팔아야지 생각하는 순간 스케줄은 엄청 꼬일 수 있습니다. 그게 특례 보금자리를 한 개를 더 추가하는 순간 기존 주택을 분명히 처분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죠. 요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요것들이 또 처리가 쉽지 않아지는 부분에서 갑자기 부동산 분위기가 식어버린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두드려 맞으면은 좀 많이 아팠던 현상, 요게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 가장 큰 피해, 가장 큰 손실을 본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또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네, LG 메트로시티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 조금 덜 떨어지는 것들도 보이긴 하지만 30에서 40, 28, 평균적으로 28% 정도, 이런 느낌으로 보면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대신 푸르지오 30% 정도, 이편의 세상 명지 30% 정도. 이게 5억. 자, 이런 것들 웬만한 아파트도 5억인데 분양가 5억이었던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1년 매력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대단지 아파트 또 생기면은 여기 정주 여건은 괜찮아지거든요.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서요. 30% 이상 하락하는 곳, 20%, 20%. 지금은 20% 하락에 사는 것은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금리가 혹시라도 정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내일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해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듯한데요.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미국이 4.75, 우리가 3.5, 1.25까지는 우리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내세우는 내용이었죠. 1.25까지는 우리 그래도 어쩌든동 버텨낼 수 있겠어. 그래서 야 미국 동결한다는 느낌이 살짝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점 왔구나 느낌 날 때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이것이 5로 갈지 5.25로 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 1.25% 금리 차이에서 혹여나 이 금리 차이가 1.75%로 벌어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금융 환경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센텀 리버 SK뷰 30% 정도, 사직 2차 상용예가 40% 정도 하락해서 3억 9,400. 이게 보통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일 거예요. 아마 일반 중산층들이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요 정도. 4억 아래, 5억 이상 좀 많이 비싼 느낌이에요. 나머지 가격 많이 떨어진 것만 살짝 짚을게요. LG 신계금 3억 4,500, 3억 4천, 대우 아파트, 하명, 한일 UNI 3억 3천. 이 오래된 아파트들 가격 제값을 못 받는 느낌 조금 드실 거예요. 오늘 너무 많아서 뒷부분은 살짝 건너뛰고요. 건당 거래대금은 이제 내려가는 추세. 네, 생각보다 오늘 보여드린 거래 건수 100건이 넘는 거래 건수 중에서 제가 한 60건 정도 보여드렸는데 그 아래로는 또 가격이 3억 아래 가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또 나름대로 공고하게 지킬 줄 알았던 오래된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생각보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도 아마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래량 2,000건 수준까지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심리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지금 2,000건이지만 내년 다음 달에 4,000건 거래량 나오고 그 다음 달에 6,000건 거래량이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2019년의 가을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 줄 텐데요. 2,000건 바짝 나왔다가 다음 달 돼도 더 안 늘어나고 2,000건 정도 수준. 그 다음 달 되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많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 상승으로 분위기 전환되고자 했던 심리가 채 3개월도 못 가고 꺾여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3억 미만 비중 50%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6억 이상 거래량 이거 300건까지 가면 의미 있을 거라고 했는데 1월 달에 거래 많거든요. 2월 달에 거래도 많아요. 좀 살아나네 이런 느낌도 일부 듭니다. 심리적으로 들썩들썩 어깨가 흔들흔들 6억 이상 거래 비중 극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정말 가는 분위기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거래량 2년차가 지난 아파트들이 있는 곳들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1월의 거래량은 아직까지 찐으로 늘어나는 느낌은 안 들어요. 2월달 이 막대 그래프 얼마나 치솟아 오를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정말 이 2배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이렇게 이 정도 수준까지 치솟아 오른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와 대단하네.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네. 아마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분양권 거래량 10건이 있었고요. 5억 이상과 5억 이하로 나눠진다. 최근 분양한 곳 5억 아래였죠. 물론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이 많아서 가격을 보시면은 국평의 가격 5억 아래가 주류를 이루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 간만에 분양권 신고가 나왔어요. 40층 더샵 동네 40층 6억 9천. 전세 거래량 232건. 좀 지나치게 많이 신고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요때의 거래량만 살펴보신다면은 130건, 40건, 170건 정도거든요. 그럼 60건은 어디에서 왔느냐? 보면 이 신고 기간이 한참 지난 아파트들 뒤늦게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중간에 끼어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띄우기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한 15% 정도 아파트는 전세가 지연 신고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세 거래 금액 반토막 나는 곳 2억씩 거의 돌려줘야 되는 돈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현상이 여전하고 전세가가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단순히 집값이 가장 피크를 이루었던 21년 말 혹은 22년, 부산은 22년 초까지도 높은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그때까지도 높은 전세가가 있었거든요. 그 전세가들이 추후에 조정받는데 또 2년 후가 되면 그 전세가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린다면 결국 얘들이 집값에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4억 5천 정도 하던 것이 2억 중반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전세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 전세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4억 이상 비중, 이게 같이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 비중이 전세 가격이 4억 이상이 쭉쭉 나와주고 6억 이상 매매 아파트 가격이 쭉쭉 나와주고 얘들이 세트로 같이 움직여줘야지 야, 시장이 진짜 진정한 반등의 면모를 갖췄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갭차가 너무 크다. 갭차가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좀 현금성 자산을 좀 여유있게 가진 사람들이나 가능한 부분이지 어설픈 갭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된다. 시장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일 텐데요. 이런 갭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집값이 한 6억이었는데 전세가가 4억 정도 했어요. 근데 집의 매매 가격이 한 4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무갭 투자로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세입자가 좀 있으면 쫄렁쫄렁 나가거든요. 이것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해야 된다. 사실상 그렇게 투자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월세도 좀 진한 거래들이 조금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월세 거래 지나가고 평균 월세 가격 정점을 찍고 더 이상 오르지는 못하는 분위기라는 부분. 네. 전체 임대 거래량 예년 수준은 돌아왔어요. 작년 수준까지는 회복이 힘들어 보이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